애는 나한테 말을 해요. 시설원장이 자기가 양치질을 했는데 안 했다고 뒤통수 때렸다. 낮에도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밤에는 혼자 있고 그 시설원장은 뭐 다른 데가 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다른 친구들이 없냐고.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갔냐고 하니까 몇 달 전부터 다른 친구들은 다른 데 가고 시설에서 무서움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더는 못 참고 인성이 아빠는 시설원장한테 난리 피우고 시청에서 바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윤주란 팀장하고 남자 한 분이 나이 먹은 남자 한 분이랑 같이 와서 그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무 거기 대해서 법이란 거 모르니까 그냥 이러면 우리 아이를 주면은 그냥 여기서 끝나자 했는데 아이는 안 주고 또 다른데 하여튼 그때는 인성이가 조금 아팠어요. 집에 왔어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포항에서 최고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저희 생각만 하고 2020년 9월 14일날 제가 좋은 시설인지 거기 갔습니다. 근데 시청은 또 말이 틀렸어요. 또 말이 틀리고 역시 거기 학대해서 간 애들 있는 곳에다 넣고 저희 부부는 너무 힘들었고 왜 우리는 계속 시청에 저렇게 시달려야 되는지, 왜 시청은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 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 통화만 조금 하다가 시청하고 이젠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 우린 지쳐있고 그러는 도중 엄마하고 있다가 시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최고로 좋은 시설로 보냈다는, 거기서 그 시설에서 아이가 머리가 깨졌고 당장 성형수술 받아야 된다면서 어디 하여튼 병원에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법적 보호자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동학대로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네가 최고로 좋은 데에다 보내주고 잘 보살피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저희랑 약속해갖고 거짓말 치고, 게다가 아이가 머리가 깨졌는데 한 번도 보기 못했습니다. 병원에 현장에 저희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는 이윤주 팀장이란 분한테 난리를 피웠고, 그리고 그 팀에 같이 있는 부서에 어떤 좀 굽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전화도 왔고 전화하니까
처음에는 안 받다가 우리가 계속 가가니까 하여튼 받아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아동학대한 사람처럼 아동학대를 한 부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청에 갔습니다. 시청에 가니까 아이를 내놓으라고, 아이가 도대체 어느 병원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직원들은 이윤주란 팀장이 나갔고, 그래가지고 아이 당장 데려오라. 우리는, 저희 남편은 시청에서 해볼 수밖에 없었고 시청에서 보냈으니까 그럼 병원이라도 대주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대요 그것. 그래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진짜 정신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시청에서는 저희를 욕도 하고 저희도 욕을 같이 했지만, 그래가 공무집행 방해 뭐 그런 걸로 경찰도 불렀고요. 경찰 직원들한테 저희는 말을 했어요. 이래 한 거고 아동학대에 간 걸 알아보던 아이 데려다 주라고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여주라고.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원장이가 애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원장은 부모의 단둘이 얘기 못하게 하고 애 두 어깨를 잡으면서 자기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들으려고 피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진짜 그 상황에서는 진짜 분노가 조절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 원장은 경찰을 불러서 경찰 보고 자기네는 집에 가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한테 불안하게 하고 학대에 나갔다고, 이래 학대라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새끼를 지키는 게 진짜 전쟁입니다. 며칠 있다가 시청으로 통해 원장한테 전화했죠. 저희는 집안이 너무 복잡해서 절간에 기도하러 가겠다고.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니 우리가 딱 하루만 보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허락받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수, 일단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저희 부부는 다시 인수 손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고 바로 전라도 담양 용화사라는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한국 국적 포기하고 절에 한동안 있다가 미국으로 갈 결심이었고, 그런데 시청은 저한테 온갖 협박, 나한테 이윤주라는 팀장은 전화와서 인수 어머니 왜 약속을 어겼습니까? 이렇게 인수를 절간에 데려가고 하면은 아동 유기죄인지 하여튼 유기 무슨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황당했어요. 우리 아이는 학대돼서 간 거 아니잖아요. 제발 우리 가족 숨쉬게 좀 해달라고요. 나는 엉엉 울고 남편이 내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전화 빼앗았어요. 남편이 이윤주 팀장에게 맞받아 말했어요. 이보세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집 사람한테 협박하고 개지랄 떠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절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왜 협박하는데? 다시는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요. 용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요. 알았어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겠다고. 미국에 있는 탈북 시민권자들이 나의 사연을 듣고 한국은 네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를 미국 비자 받는다고 여행사 신청했으나 탈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불법 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가 지인 소개로 멕시코로 오게 되고
저는 한국에서 멕시코 시티 비행기 타고 드디어 멕시코 도착했어요. 멕시코에서는 열 정도 있다가 그때 2020년 12월 24일 진짜 한국 국경 넘는 것보다 더 무서웠고 멕시코 국경 알려졌어요. 그리고 무사히 미국 국경 넘고 미국 처음 이후 이민국이 일부러 잡혔습니다. 잡혔고요. 미국 이민국 감방에 들어갔고 다음날 코로나 검사 받고 조사했고요. 아이는 내가 조사받을 동안 미국인이 봐주셨고 간단한 조사만 하고 2차는 인터뷰를 했고 북한에서 왔고 내가 살아온 과거에 내가 한국에서 보고 느끼고 당했던 사실 쭉 얘기하고 사실 미국은 한국보다 아동학대법이 더 강하고 아동을 확실히 학대했다는 그 처벌에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처벌과 분리 구별하더군요. 저는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에서 아이 때문에 시청하고 아버지과 싸움에 대해 낱낱이 밝혔고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미국은 바로 한국으로 추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욱 또박또박 얘기하고 그 인터뷰는 3시간 정도였나 하여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틀 있다가 미국 텍사스 이민국에서 임시 영주권 받았고 바로 그날 이민국에서 비행기장 공항에 가서 티켓 끊어서 내가 비행기 타는 걸 이민국 경찰들 보고 나는 샌프란시스코로 친구 집으로 향했고 그나들과 아이 아빠는 이미 내 친구 집에 있더군요. 잘 살다가 목숨을 3번이나 걸고 성공했다니 참 눈물 나고 한국에 같은 고향 언니 같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미국은 아마 조건이 안 돼서 그러는지 한국에 바로 추방하더군요. 참 포항시청과 아버전 때문에 작은 아들 인성이 많이 고생했고 죽을 뻔했고 이건 죽어도 못 잊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미국에서 만나고 며칠 있는 인성이 아빠는 갑자기 회사 회장님이 전화 와서 회사에 저 사람 필요하니까 저 사람은 회사에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미국에 들어온 상황이라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친구 집에 눈치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브로커 비용만 해도 엄청 많이 썼고 하여튼 참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5만 불이라는 돈 한국 돈으로 하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힘들게 미국에 와서 있는데 한국에 가게 또 아이 아빠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아빠가 없는데 저는 옆에 아이 아빠가 없으면 안 되니까 같이 따라 1월 7일날 한국 입국하게 됐고요. 남편은 더 작은 집 6편짜리 집 잡아놨고요. 이미 6편짜리 우리 가족 짐 다 정리하니까 4명은 엄청 불편했고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다 보니 밖에도 못 나가고 그 좁은 집에서 아주 불편했어요. 참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밖에 진짜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뭐도 다 해야 되고 집에 반찬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경찰들이 뭐 10분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된 걸로 알아. 그렇게 돼가가지고 경찰들은 저희 나의 위치와 또 우리 위치를 알아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받게 됐고, 그래 조사 결과 검찰에 송치하고 그거는 그 결과 또 1,000만 원 벌금이 나왔고, 진짜 시청의 이윤주 팀장 때문에, 진짜 말썽 같은 것들 때문에 진짜 천벌 받을 겁니다.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에 일어나고, 1월 23일 날 아기 아빠가 아침에 제가 늦잠 잔다는 이유로 약간 서로가 삐졌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보니까 말다투다가 싫으니까 전 서류 발급받는다고 주민센터에 갔고, 그 사이 아기 아빠는 아버전에 김민경이라는 팀장한테 전화했나 봐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못 가니 애기는 지역 아동센터 알아보려고 그렇게 아버전 팀장하고 좀 도움받으려고 한 사실이가, 그 김민경이란 팀장은 경찰과 시청 자기네 부서 아버전 모두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무작정 데려간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어디 가서 도움도 못 받고, 그날로 아이가 강제로 데려갔고 10개월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청 이윤주 팀장은 나한테 그 전에 아이 보려면은 인수아버지 분노조절부터 치료받아야 하고, 인수어머니도 우울증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고 이윤주 팀장은 그러더라고요. 인수어머니 아버님이랑 혼인신고 했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네, 그냥 혼자 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성이 때문에 모든 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뭐 일단은 우리 인수 아버지를 분노 조절 못한다고 멋진다 그래가지고, 뭐 애기가 있는데 뭐 어디 뭐 가고 싶어도, 이혼하고 싶어도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애기는 크면은 다 엄마 품으로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 이윤주라는 팀장이 말하는 말은 저는 다 믿었어요. 이혼을 하면은 뭐 집 같은 것도 수급자 되면은 무료로 나온다. 그래야 어머니랑 같이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큰아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결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혼 신청은 3월달도 2021년 3월달도 했지만 또 그거를 저희가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9일 날에 올해 깨끗하게 이혼했고요. 그리고 아동보호 납치직원은 전화와서 어머니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저는 보내줬어요. 저한테 아무 소식도 없었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혼했는데
우리 인수는 언제 봅니까? 아버전 찍어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수 어머니 아직 인수가 갈 마음이 없대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인수 얼굴이라도 좀 보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면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인수는 아동학대로 간 거 아니잖아요. 아버전 치고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한테 저희가 강요를 못합니다. 아이가 아버님 무서워서 불안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선생님 거짓말 하지 말고요. 그땐 진짜 저는 열받아서 저는 소리쳤어요. 내 새끼 내놓으라고. 내 새끼 이혼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당신들한테 뭘 도대체 잘못했는데 너희 인간이냐고. 너희가 언제 우리 집 와서 한 번이라도 문을 두드려 봤냐고. 너희가 언제 아이 키운다고 해서 환경 와서 아이 키우는 환경 와서 봤냐고. 제발 내 새끼 인수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전화 끊었습니다. 8월 달에 아이 아빠가 전화했어요. 아버전은 얼마 전에 나한테 분명히 아이가 아버님 무서워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한테는 내가 술 마셔서 못 온다고 했대요. 이건 지금 서로 싸움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항상 아이 아빠가 눈에 둔 가시처럼 진짜 눈에 둔 가시처럼 받고 모든 게 다 아이 아빠 탓이고 아버지는 아빠한테 인수 사진 아니라 다른 아이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 아빠는 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말을 나한테도 하지도 않았어요. 모른 사진 보냈다 이런 것도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알기에. 근데 9월 며칠 날에 또 반복되는 사진 보내고 이제는 요청하신 인성이 사진이라고 똑같은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이 아빠가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 9월 15일인지 9월 17일인지 또 보낸 거예요. 아이 아빠는 화가 나가가지고 욕도 하고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리고 거기 아버전에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아니 그게 9월 2일 날에 사진 보내고 와가지고 나한테 인성이 아버지가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가지고 9월 4일 날에 사건이가 터진 거예요. 작은 아들이 가게 된 동기가 9월 4일 날에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회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가기 싫어했어요. 가기 싫었는데 아이 아빠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회식이라는 데 하는데 갔다 오라고 허락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가기로 하고 대신 애기 아빠는 나보고 맥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저를 알기에 저는 맥주를 마시면
큰아들 우리 아들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다른 애들이 가서 같이 고기랑 구워 먹고 이런 거 보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계속 쳐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는 바람에 그냥 거기 맥주 거기 카스였어요. 작은 병 2병 그냥 훌랑 마셨고요. 제가 술은 진짜 많이 먹는다면 맥주 큰 캔 3개 마시면 뿅 그냥 자빠져 그냥 몰라요 그냥. 근데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10시에 그때 집에 왔는데 남편은 자고 있고 작은 아들이랑 같이 자고 술 푸더라고요. 집에 인수까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순간에 아버전이 원망스럽고 작은 방에 오면은 인수 오빠이니 서럽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구매했고 이서 사진 보고 엉엉 울어대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빠는 인성이 데리고 아이 데리고 가겠다면서 나랑 다시 안 산다고 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왜 맥주만 마시면 질질 우냐고. 그때 저 마음을 몰라준 거죠. 왜 우는지. 진짜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이 돼야 내 마음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서럽고 황당하고 이혼은 했으니까 이제 남남이니까 다시는 작은 아들 인성이 못 본다는 생각에 살기 싫고 생각해보세요. 나의 자식은 이리저리 다 빼앗기고 너무 허무하고 힘이 없이 어디가 소리쳐봐도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 없고 받아주는 데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낙이 있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한테 하나도 의미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자해한 거였어요. 그날이 그렇게 되고 제가 전에 엉엉 울어대는 바람에 아마도 옆집이나 아래층에 신고했겠죠. 경찰이 왔고 나를 병원에 보내는 중 나는 경찰한테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때렸다고 내 아들을 다 데려갔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로 남편의 유치장이 있고 남편은 경찰서에서 지문 검사하고 해명하고 바로 나왔고 아이는 고모 집에 있는 상태고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아이 앞에서 자해했다고 그러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키운다고. 근데 후에 알게 되었죠. 아버지도. 그 당시 내가 혼자 있었고. 근데 서류상 내가 아이랑 같이 내가 키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사건은 9월 4일 날인데 데려가는 건 9월 13일 날에 아이 어린이집에서 납치해 갔습니다. 아버지는 법원에 가서 남편이 백수라고 했는지 백수이며 분노장애이라고 나는 정신질환과 우울증이라고 거짓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특기시청 사과는 안 바라지만은
이때까지 내가 시청에 당하고 살고 진짜 다른 사람들이 내처럼 이렇게 당했다면 아마 가만 안 둘 겁니다. 제발 내 아이 2명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포항 아버전 시청은 제발 나한테 아이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